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전술 운영과 축구 철학에 대한 언론과 팬들의 비판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무실점 2연승을 통해 얻은 자신감인지 자신의 축구를 향한 비판이 억까라며 팀이 발전하고 있다고 자부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세계 최고의 축구 통계 분석 업체 옵타가 운영 중인 디 애널리스트가 북런던 더비 분석 프리뷰를 통해서 토트넘의 최근 수비 성과는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스널이 최근 부진하고 토트넘이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스널의 승리가 이번 경기 절대적으로 유력하다고 분석했는데요. 대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했고 디 애널리스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의 최근 수비 기록 개선이 부풀려진 실적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한 컬럼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널과의 경기를 앞두고 매우 공격적으로 발언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 전체 내용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수비를 좋아하지 않고 우리 팀이 너무 개방적으로 경기하고 터무니없이 높은 라인을 가지고 있고 매 경기 수비가 찢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러티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올 시즌 우리 팀의 수비는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전, 첼시전 등 몇몇 경기에서 크게 골을 내주고 패하기는 했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아주 팽팽한 경기를 하면서 한 골 차이로 패배한 것뿐입니다. 글쎄요, 이 말에 대해 제가 벌써부터 반박을 하고 싶은데 리버풀전, 첼시전 더 많이 골을 먹었어야 했고 더 많은 차이가 가능했고 한 골 차로 진 경기도 팽팽하지 않았고 더 많이 골을 먹었어야 할 정도로 경기력, 수비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최근 두 경기에서의 무실점조차 한 경기는 오브리그 팀이었고 물론 리버풀전은 좋았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흐름이 발전적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기록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이 성과가 우리가 수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실망했던 몇몇 경기의 일부 순간들이 있었다.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던 부분들이 있다. 수비를 전체적으로 정말 잘했던 경기에도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홈이든 원정이든 우리가 보였던 경기력에 비해서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정확히 반대라고 봅니다. 오히려 운 좋게 버텨내고 막아내다가 결국 무너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근절해야 할 것은 이런 수비적인 실수, 집중력 저하인데 게다가 우리 팀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토닌 킨스키, 새로 영입해 기용하고 있는 골키퍼가 벌써 우리가 4번째로 기용하고 있는 골키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력 수비 라인의 선수들이 연달아 부상당하는 것이 불운이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비카리오의 부상, 포스터의 독감, 그리고 오스틴의 출전, 킨스키의 영입까지 말이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백포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메로의 부상, 반도벤의 부상, 또 데이비스의 부상, 드라구신의 부상, 여러 부상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겁니다. 누구나 수비 조직에서 응집력과 소통,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린 이렇게 많은 부상자와 변화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상이 비카리오나 골키퍼들의 문제는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본인의 고강도 축구, 하이라인 축구가 야기한 예견된 부상,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햄스트링 부상이나 근육 부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결국에는 지친 상황 속에서 집중력, 판단력, 타이밍이 늦어지며 생기는 타박성과 다른 종류의 부상까지도 본인의 팀 운영의 결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유사 부상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가 이전에 지휘했던 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인의 불운이 아니라 본인의 운영 실패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대부분 수비 조직력이 좋았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뛰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좋았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뛰어줘서 상대가 우리를 상대로 많은 기회를 만들기 어렵게 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1차원적이고 단순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수비나 세트피스에 관심이 없고 수비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성공하기 위해서 수비가 강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는 일이니까요. 이것은
수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박하면서 공을 더 높은 곳으로 가져가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축구를 제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서지 않는다고 수비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올라가서 압박하고 거기서 공 빼앗는 게 내 축구고 우리 축구다. 여전히 또 골을 넣는 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구 과정 속에 실점할 수는 있지만 더 많은 골을 넣어서 이기려는 방향성이다. 다시 한번 자신의 철학을 설명한 건데요. 우리 팀은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난 시즌에 제가 세트피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제가 세트피스에 관심이 없고 세트피스 전문 코치도 없고 세트피스 훈련도 하지 않았다고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트피스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을 뿐이지 세트피스 훈련도 했고 수비 방식에 몇몇 변화를 줬고 그게 올 시즌엔 또 잘 작동하고 있다라면서 세트피스 수비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세트피스에서의 기대 실점이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 토트넘입니다. 오히려 세트피스로 더 많은 골을 먹었어야 하는데 상대가 못 넣어서 이 기록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저는 항상 경기력도 분석하고 또 비평할 때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순전히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 기록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안에 실제 내용도 중요하다. 내용이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변하는데 역으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근 2경기 연속 무실점도 최근 실점이 줄어들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도 오히려 내용에 비해 뻥튀기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즉 본인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본인이 솔직히 우리가 수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반대되는 본인을 비판하는 논리를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상과 그 부상 공백이 당연히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다가 또 한 번 부상 때문에 우리가 축구도 잘하고 있고 준비도 잘하고 있고 팀이 좋아지고 있는데 결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 애널리스트는 아스널과 토트넘의 경기를 전망하면서 사카의 부상 공백 잊어라. 하베르츠의 최근 빅찬스 미스 결정력 문제 잊어라. 토트넘이 최근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다 잊어라. 아스널이 이번 북런던 더비에서는 휴즈 페이보릿 아주 크게 승리에 유력한 팀일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그 전체 내용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경기 한국 시간 목요일에 열리는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를 고려할 때 북런던 라이벌 두 팀 아스널과 토트넘의 최근 대조적인 성적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스널은 지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은 다소 달랐습니다. 새해 첫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11월 초까지 이어진 무패 행진을 연장했습니다.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한 이후 미켈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은 1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충격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틈을 타 선두 리버풀의 유일한 현실적인 도전자로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고 여전히 4강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연승까지 거두며 최고의 선수 부카요 사카를 심각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난 지금 상황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브라이튼과 1대1 무승부를 거둘 때의 경기력은 최선과 거리가 멀었고 뉴캐슬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홈에서 0대2로 패배하면서 올 시즌 가장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죠.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FA컵에서 10명의 선수로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탈락하며 2020년 우승 이후 첫 우승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최근 부진한 성적을 딛고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최근 11경기 중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약체 사우샘튼과의 원정 경기 그리고 리그컵 맨유와의 홈 경기에서 3대0 리드를 내줄 뻔했다가 간신히 이겼던 그 경기 2경기 승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가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내셔널리그 팀 템워스를 상대로는 연장전까지 치르면서 토트넘이 5부 리그 팀과 죽기 살기로 맞서야 했는데 그래도 결국엔 승리했죠. 일부 주전 선수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트로피 가뭄을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는 토트넘입니다. 따라서 이번 북런던 더비는 꽤 이상한 시기에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스널은 올 시즌 우승의 희망이 끝날 위기에 처해 있고 토트넘은 올 시즌을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경기력을 본다면 토트넘이 이 경기 아스널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올 시즌에 두 번째로 빼어난 262분 연속 무실점 경기를 펼치고 있는 이 기록이 분명 고무될 수는 있겠죠. 지난 9월, 10월 사이 359분 연속 무실점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간 토트넘이 골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의 경기력 면에서 세부 기록을 보면 큰 차이가 있다. 두 팀의 전력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아스널은 프리미어리그의 타이틀 도전자이고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 후보가 될 수 있는 팀이지만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도 8위 안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팀입니다. 기록을 보시죠. 아스널은 최근 승리가 없었던 3경기에서 단 2골밖에 득점하지 못했죠. 하지만 3경기 모두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경기 기대 득점이 무려 7.35골, 브라이튼전 0.88골, 뉴캐슬전 3.22골, 맨유전 3.25골을 기록했습니다. 외대고루의 페널티킥이 맨유 골키퍼 알타이 바인디르에게 막히는 듯 특히 바인디르는 그 장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선방을 많이 했던 면이 아스널에게 아쉬움을 남겼죠. 아스널이 FA컵에서 탈락한 이후 아스널을 둘러싼 이야기는 카이 하베르츠보다 더 나은 기회를 잘 살릴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큰 돈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베르츠는 뉴캐슬과 맨유를 상대로 이 두 경기에서 무려 9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기대 득점이 개인적으로만 1.90골에 달했는데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모두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죠. FA컵에서는 본인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기도 했지만 외대고루가 넣지 못했고 또 본인이 승부차기에서는 실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베르츠는 타고난 골잡이가 아닙니다. 그는 잉글랜드에서 보낸 5시즌 동안 평균적으로 기대 득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제 득점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12.12골 상황에서 12골을 넣었기 때문에 기대 득점에 대비해 약간 아주 살짝 저조한 득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 뿐인데요. 최근의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익률이 이제서야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하베르츠의 이번 최근 실수가 돋보이다 보니까 게다가 그 실수로 아스널이 카라바오컵에서 탈락 위기에 처하고 또 FA컵에서 탈락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맨유와의 경기에 물론 하베르츠가 기회를 놓친 것이 아스널에 도움이 되지 않기는 했지만 아스널은 120분 연장전까지 다 시간이 끝나기 전에 기대득점 0.48골이었던 맨유를 상대로 기대득점 3.25골로 충분히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게다가 하베르츠가 지금 골문 앞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른 몇 가지 주요 문제와 겹쳤다라는 점, 즉 하베르츠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카의 부상 결장, 데클란 라이스의 부상 이탈,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의 부진, 가브리엘 제주스의 부상,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무려 11경기 연속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주변 선수들의 동반 부진 및 전력 공백이 그것입니다. 하베르츠가 골문 앞에서 부진한 것은 다른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수 있거나 전력으로 경기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막막하게 다가왔을 뿐입니다. 아스널은 실제로 최근 20경기 중에 19경기에서 상대팀보다 높은 기대득점값, 기대득점으로는 승리해야 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스널의 마무리 능력이 상대팀만큼 좋았다면 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캐슬이 아스널을 상대로 게임 플랜을 짠 것은 압박을 피하고 내려앉아서 더 많은 기회를 내주더라도 역습해서 골을 넣는 것이었죠. 뉴캐슬 역시 이런 방식으로 경기에서 승리할 자격이 있는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아스널이 뉴캐슬에 지긴 했어도 실제 경기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리버풀과 테머스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했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수비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구멍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널이 이번에는 토트넘을 상대로 많은 득점 기회를 살려서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의 34.3 기대 실점보다 상대팀에 더 많은 실점 위기를 허용한 팀은 4팀뿐입니다. 즉 토트넘의 올 시즌 수비력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안 좋기로 5번째라는 거예요. 토트넘은 역대 아스널과의 경기에서도 비참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널과의 최근 31차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중에 단 한 번밖에 승리하지 못했고 12무 18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3대2 승리 이후 13경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25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본인들의 가장 치열한 북런던 라이벌 상대로 클린시트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8번의 북런던 더비 중 6경기를 패배했고 또다시 패배한다면 198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아스널을 상대로 3연속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스널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아직 패배하지 않은 유일한 팀 6승 3무를 기록하고 있는 홈 강팀이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에 4대0으로 이기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 본머스,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팀에 패배할 수 있는 팀입니다. 아스널이 시즌 초반에 좌절감을 느꼈던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만 더 큰 그림을 보자면 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스널은 토트넘을 상대로 맨시티처럼 경기를 운영하지 않고 팰리스, 본머스, 노팅엄처럼 경기를 운영하며 홈에서 쉽게 승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성향과 경기력의 팀이라는 겁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는 특정 센터포워드에 대한 분위기, 자신감 부족에 흔들리지 않고, 즉 최근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이 승리할 확률을 64.7%로 높이 예상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이 승리할 확률은 16.9%에 불과했죠. 이는 아주 짧은 최근 기간 동안의 대조적인 경기력보다 실제 두 팀의 내용과 전력과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토트넘은 아스널 원정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할 위기가 더 높다는 것이죠. 이 경기 결과가 미칠 영향도 큽니다. 노팅엄이 또 한 번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을 얻어냈죠. 21라운드 주중 경기 먼저 치른 노팅엄이 1대1 무승부로 승점 41점 2위로 치고 올라갔는데요. 3위가 된 아스널은 토트넘을 이길 경우 다시 노팅엄을 제치고 승점 43점으로 2위가 될 수 있고 선두 리버풀과의 승점 차를 4점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승점 24점인 토트넘은 13위로 내려갔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21라운드에 최약체 사우샘튼과 경기하기 때문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맨유가 승리해서 승점 26점이 되고 토트넘이 아스널을 이기지 못하고 내지 패배한다면 14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 경기나 다른 팀보다 덜 치른 에버튼이 승점을 추가할 경우 오는 주말 맞대결 결과 토트넘이 에버튼 원정에서 데이비스 모예스가 돌아온 에버튼을 상대로 패배라도 한다면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매우 타이트해지고 실질적으로 15위, 16위, 울브스의 최근 상승세까지 감안한다면 17위까지 정말로 떨어질 수 있는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토트넘 허스퍼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통해서 연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최근 흐름, 최근 상승세가 거짓된 실적 부풀리기, 가짜 성과였는지 드러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1월 16일 목요일 새벽 5시에 킥오프하는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